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어떤 수행을 하는 이 장소 선정에 있어서 저희 집이 북한산 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민주지산 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선할 때 그 선자가 사람 인면의 매산자거든요. 하여튼 산 속이거나 산 근처에 있어야만이지 어떤 이제 수행에 대한 충분 조건이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제 일상이고 제 재미입니다. 어쨌거나 이 수련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제대로 좀 올리기로 하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세상 이야기나 하나 또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중국이 인해 전술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를 갖다가 속국화하겠다는 사실적 증거들을 좀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북한의 그 젊은 애기 김여정이라고 하는 30살 조금 넘었나? 걔가 쏟아낸 말을 쳐다보고 참 좀 가소롭기도 하고 또 위태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반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이 사관학교 출신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작전 계획이란 말 들어보셨죠? 작계 5027. 그래서 지금 한참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 중인데, 이 작전 계획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게임으로 한번 훈련해 보는 거죠. 근데 작전 계획을 짤 때 말이죠, 이 작전 계획을 문서화된 걸 쭉 이래 보면은 아주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작전 계획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군수 행정을 집어넣고, 그 다음 기타에 쭉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어떤 계획을 만들려면은 이 정보적 상황을 먼저 봅니다. 그 정보적 상황을 이제 먼저 넣었는데, 정보에서는 뭘 넣냐면 제일 먼저 지형과 기상을 넣고, 두 번째 적 상황을 넣고, 세 번째 아군 상황을 넣거든요. 지형과 기상이라고 하는 건 이 지금 작전 계획을 한다면 땅이 어떻게 생겼고 강은 어떻게 흐르고, 그 다음으로 이 작전을 실행할 날짜의 그 기후는 어떻고 기상 상태는 어떠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게요, 적군 상황입니다. 적 상황에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았던 것들 쭉 분석하고 파악하고 했던 것들, 애들은 어디 배치되어 있고, 얘들 전투력은 어느 정도고, 그 전투력이 배치된 무기와 이 인간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을 딱 집어넣는데, 제일 적 상황이 제일 밑에가 뭘 들어가느냐 하면요, 적장의 성격이 들어갑니다. 이 적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병법 공부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올 것이다 하는 그 적장의 심리 상태를 딱 집어넣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 김여정이가 한 말과 연부시켜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 애들은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의 성향을 보고 도발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나온 대통령 한번 가만 볼까요? 박정희 시대는 박정희 자체가 좀 호전적이 되다 보니까 박정희 자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뭐 박정희 이후에 그 대통령은 말할 거 없고요. 전두환이가 이제 올라섰을 때도요. 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환 자체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아웅산 테러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노태우 시절에 이제 이 전두환 제거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전두환이가 큰 보복을 준비하려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특전사한테 이 북한 공격 명령 내리고 공군한테도 북폭 명령을 내려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한 미군 주둔 이유가 이제 북한의 남침도 중요하지만 한국군의 북한 이 침공도 굉장히 막는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그때 전두환이가 아웅산 테러 갔다 와가지고 북한 조져버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 주한 미군에 적극 반대했죠. 그래서 못 올라가게. 자, 노태우 시절이 끝나고요. 그때는 좀 잠잠했습니다. DJ 시절에 이제 햇볕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김정일이 하고 이제 이 모종의 이 썸씽이 있게 되니까 이때 그때 서해안에 NLL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 목에 비수처럼 들어대어 있는 백령도 이걸 좀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배를 가지고 막 침투에 들어왔죠. 우리 그때 서해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 게 그때인데,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조성태 씨였고요. 그 다음에 NLL 무력화를 위해 잡아 내려왔을 때 그 담당하고 해군의 제2함대 사령관이 이제 해사 25기 박정성 제독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DJ 정권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강한 지침을 받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LL 즉 서해안 해상 분계선을 북한에 자꾸 무력화시키고 내려오니까 이 양반들이 용감하게 전투를 붙어버렸습니다.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DJ는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전투적 상황에 응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가정하에 NLL 무력화를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군인 정신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이함대 사령관 박정성 제독이 자, 들어오면 준비해라, 그리고 쳐버려라. 그걸 용인해 준 사람이 조성태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지금 이분 이제 치매로 거의 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두 양반이 있어가지고 이순신 이후에 최고의 해전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지금 국민들에게 발표는 못하지만은 그때 북한군들 약 한 160명 가량을 수장을 시켰습니다. 배도 그냥 한 대여섯 척을 침몰시키고요. 그래 깡다고 있는 군인들이었죠. 조선태 장관도 마찬가지로 현장 지휘관이 전투를 하도록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참 그 당시 이 함대 사령부의 훈련 단장을 한 친구가 남북 군사 합의서를 했던 송영무 제독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그때 원스타로 참가했었는데요. 정말 어떤 이 함대 전투를 했던 부대에 그런 장관이 나왔는지, 이 양반 국정원에서 인물 평가한 걸 보면요, 전투 공포증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시절에 연평해전을 박살내고 이겼을 때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 공포증에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장관이 안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해군 총장을 마치고 현 문재인 정부하고 찰싹 붙어가지고 문재인 씨하고 찰싹 붙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연평해전에 이래 했다는 둥 뭐 잔뜩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망고에 역직이 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 당시에 1차 연평해전에 북한을 그렇게 박살냈던 조성태 장관의 아들이 제 육사의 후배인데요. 남북 군사 합의서 기초를 만들었던 그 실무진으로 합참에 근무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겼던 그 전투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DJ 시절에 이렇게 북한에 한번 도발을 했죠. 그 다음 YS 시절에는 말이죠. 이 양반들이 적장의 성향을 분석하는 그 정부 상황의 기초에 따라 가지고 이 좀 무식한 또라이로 인정이 됐답니다. 이 YS가. 그 잘못 쳐들어갔다가는 박살난다. 그래서 제대로 도발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무현이가 되고 나서도요. 저희들은 그때 젊아들은 아마 까딱하면 노무현이는 나만 때리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 적장 성향 분석을 참 잘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우리가 도발을 잘못했다가는 당한다. 그렇게 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행동 도발은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 MB 시절에 딱 오니까 MB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반 군대를 지휘할 만한 장수급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돈에는 귀재인데 군사에는 무죄거든요. 북한도 뻔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연평도 포격했잖아요. 그리고 또 천안함도 피격시켰습니다. 이게요. 한 나라의 적군의 포탄이 떨어지면 이 선전포고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합참은 곧바로 반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MB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대포 쐈거든요. 국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문약하고 전쟁을 모르고 외교 안보도 모르는 친구들은 쏴봤자 어찌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알고 때린 겁니다. 북한 애들이. 적장의 성향을 분석을 하고. 박근혜 때는 못했죠. 직접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요. 아주 꽁수 썼죠. 박근혜 때 했던 유일한 도발이 휴전선에 철책 밑에다가 살그머니 목함질에 넣어가지고 그 목함질에 바르는 순찰자들 폭사시킨 그거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었죠. 적극 보복한다고. 그 당시에 이제 관할 하고 있는 그 삼군 사령관이 제 친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저 옛날 합참에 작전부장을 하면서 아프리카 아덴만 예명 작전을 성공시켰던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뭘 지금 머뭇거리냐. 쥐레 한 방 밟았으면 이것도 1대10 보복주의 가지고 잡아줘야지. 근데 이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포병 사격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강한 응징 보복 자세에 굉장히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북한도 정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준비를 알거든요. 그 일마다 찍소리 못했죠. 자, 박근혜가 끝나고 지금 문재인 시대입니다. 문재인 시대가 내년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한미연합 이 동맹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건가를 갖다가 지금 요모조모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한국 와가지고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서 지금 간을 툭툭 보고 있는데
그 간보는 중에 하나가 김여정이가 어저께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요것들 한국 터자는구나. 문재인이 있을 때 뭔가 큰 거도 터질 것 같다. 그동안 해왔던 대통령들의 성향을 보고 도발을 해왔던 그들의 이 능력을 봐가지고는 문재인이 같이 이 얼빵한 사람이 있을 때 요때 한 건 못하면 우리 못한다. 그렇다고 전면전은 하기는 굉장히 모험이 가거든요. 우리 한국 6.25 전쟁 때도 민주당 정권 때 트루만이 참전을 결정을 했지 공화당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더 됐던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국방, 국무, 그 다음에 이 국방부 밑에 실무자들, 이 모든 친구들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는 강성인가 아닌가를 북한에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장관이 핵 전술 통제기를 타고 한반도 온 거 보고, 불사, 얘들이 짚는 개로구나, 무는 개는 아니구나 하고 판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무는 개는 짖지 않거든요. 말로서만, 위력으로서만 폼만 잡고, 억제 전략이다 그래가지고, 막 항공모함 갖다 놓고 뭐 어떤 비행기 띄우고 정찰기 띄우고 이렇게 해서 폼만 잡는 거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놈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말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겠다, 요 새끼들 하겠다 콱 지가 박아버리는 정부를 북한 애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놈들 미국이 큰 소리만 치는 민주당이구나 하고 지금 거의 감을 잡고 미국한테 경고는 못할지언정 한반도에 얘들 나름대로 큰 불장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군사 합의서 파기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뭐 쟤들 개성공단 폭파하고 어쩌고 뭐 남한에 대한 도발, 군사적 도발 이건 아주 쉽게 하는 애들인데, 그럼 문재인이 있을 때 자기들의 턱 밑에 돼 있는 서해안 백령도를 볼싹 집어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백령도 근처에 이제 뭐 대청도, 소청도 그 서해 5도가 있거든요. 이게 6.25 때 해상작전권을 한미군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휴전 그 당시에 현재의 전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령도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섬이 되기 때문에 평양 바로 밑에 해주 밑에까지 이제 가 있는 그 섬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턱 밑에 가 있는 비수입니다. 저 서해 5도가. 아마 내가 북한이라면은 문재인이 있을 때 요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수중에 넣어 놓자고 답삭 적어 놓을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리 해병대가 저기 있지만은 쟤들이 마음먹고 싹 점령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거 타저러 오는 경우는 핵으로 타격한다 하고 공갈을 딱 쳐버리면 한국 꼼짝 못합니다. 이게 이미 핵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가 바라보는 이 전술적 개념입니다. 이 전략적 개념이라 하는 국가와 국가끼리의 게임이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사회 파트, 문화 파트는 이런 파트별로 하는 걸 이제 전술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술, 그 밑에가 이제 전투입니다. 전투. 사단급 이하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을 붙는 건데, 이런 전략적 파트에서는 얘들이 게임을 못할 것 같고, 전술적 개념으로는 분명히 한반도에 이거든 문재인이 있을 때 한껏 분명히 해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요, DJ가 그렇게 김정일이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침투를 못할 것이다는 쟤들의 오판에 따라가서 NLL 쳐들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저 작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도 이래 미친 장수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통수권자로 가지만은 그 군인의 인사 행정에 관한 것들이 이제 작전에 관한 거는 이제 쥐뿔도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작전을 하는 건 합참의장이 하고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인데 합참의장이나 그 밑에 있는 해군작전사령관이나 또는 함대사령관이 이 미친 척하고 정부의 지시에 안 따르고 군 도발에는 군 도발로 응징하는 이 미친 짓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뭐 군 수뇌부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휘하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이나 해병 이사단장이나 또는 그 육군 수도군단이 그 근처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서해 오도를 갖다 잡아먹자고는 대규모 도발에 들어올 때 응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군인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군사합의서 파기라든지 뭐 어떤 이런 국가 전략적 게임이 있어가지고는 군인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막상 저희들이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공군 마찬가지고요. 불안한 느낌에 김여정이라는 알라가 말폭탄을 쏟아내고 겁을 주지만 막 그거는 정치적 게임으로 보고 국가 전략 대 전략의 게임으로 보고 전술적 개념으로 얘들이 어떤 그 도발을 해올 때는 정치의 일체 고려함이 없이 통수권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은 안 따라도 됩니다. 합법적인 명령, 나라를 지키는 명령은 그대로 한번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김관진이가 그렇게 강조했던 원점 타격, 우리 ADD 국방과학기술에서 개발한 GPS를 이용하지 않고도 평양 중심가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 현무포들 원점을 타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아들 문재인이 있을 때 반드시 한 끗 터자거든요. 제 옛날 30년 전 군복 입었을 때 전략적 사고를 생각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제 후배들에게 이제 그런 당부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세상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